운동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미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3대 운동을 잘 가르치는 코치가 어떤 코치일까? 다른 유튜버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중량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한테 배워라. 저는 이 말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3대 운동뿐 아니라 운동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기초적인 건강이나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이나 운동을 바르게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목표나 목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목표나 목적을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트니스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1순위로 꼽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보디빌딩이란 게 있죠. 보디빌딩은 일반 헬스장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레이닝이고요. 말 그대로 몸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파워리프팅이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은 단어의 뜻만 갖고 얘기하자면 올림픽 리프팅, 즉 역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역도가 아닙니다. 파워리프팅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일정 룰에 맞춰서 가장 무겁게 리프팅을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왜 파워리프팅에서 파워라는 단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운동 용어적인 의미에서 파워는 특정 거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kg의 중량을 A부터 B까지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스트렝스는 1초 만에 이동을 시키건 10초 만에 이동을 시키건 동일합니다. 스트렝스에는 속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1초 만에 이동시키는 것과 2초 만에 이동시키는 것은 2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초 만에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높은 파워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은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스트렝스 리프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오늘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워리프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크로스 트레이닝 앤 피트니스의 합성어인 크로스핏이란 게 있습니다. 크로스핏은 처음에는 역도, 체조,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합쳐진 트레이닝의 방식이었지만, 크로스핏도 크로스핏만의 브랜드와 경기를 만들어서 크로스핏만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확하게 룰에 맞춰 수행하느냐로 바뀐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크게는 세 가지,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크로스핏으로 나뉘고요. 여기에서 특정 장점만을 합쳐진 트레이닝도 존재합니다. 일단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이 합쳐진 파워빌딩이란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핏과 보디빌딩이 합쳐진 크로스빌딩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핏과 파워리프팅이 합쳐진 크로스리프팅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정통적인 크로스핏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크로스빌딩, 크로스리프팅 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조금 더 피지컬 트레이닝에 가까운 운동 방식을 추구하며 운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식의 애슬리트 트레이닝도 존재하는데요. 애슬리트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시합이 정해진 선수의 경기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특이성과 개별성이 절대적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축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축구나 농구의 비슷한 동작들이나 혹은 근력,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이랑 다른 각도에서 혹은 다른 가동 범위에서 운동을 하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애슬리트 트레이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슬리트 트레이닝은 이런 엘리트 스포츠에도 존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피트니스 스포츠인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크로스핏에도 존재합니다. 보디빌딩도 출전하는 시합의 룰에 맞춰 조금은 특별한 방식의 트레이닝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파워리프팅도 룰에 맞춰 가장 높은 경기 기량을 내기 위해 약간의 특별한 방식의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크로스핏도 와드를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약간은 특이한 방식, 특별한 방식의 트레이닝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런 애슬리트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높은 기량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이렇게 올라간 기록이 나의 신체 능력 발달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상에 노출이 되어 있죠. 운동을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종목 중에 가장 본인의 목적에 알맞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배우세요. 나는 보디빌딩 시합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보디빌딩 선수반을 운영하는 보디빌더에게 나는 파워리프팅 시합에 나가고 싶다. 그럼 파워리프팅 전문 체육관에 가시면 되고요.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핏 시합에 출전하고 싶으면 크로스핏 정식 지부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난하게 스트렝스를 올리면서 3대 운동도 잘하고 몸도 만들고 싶다. 이러면 파워빌딩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또 3대 운동 스트렝스를 올리면서 다른 신체 능력도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 리프팅을 하는 체육관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을 올리면서 몸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크로스빌딩 체육관이 맞을 수도 있죠. 3대 운동 중량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3대 운동을 잘 가르친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결론을 내버리는 거니까요. 그 밖에도 기본적인 해부학이나 교정학, 그리고 역학, 간단한 재활 지식이 있으신 분한테 배우시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일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기록이 높으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인자강이라는 종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자강이라는 얘기는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죠.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노력을 해도 무게가 오르는 속도가 2배, 3배 빠르게 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정석적인 방법을 한 것뿐인데 무게가 쭉쭉 올랐으니까요. 물론 정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인자강 코치분들보다는 그냥 길게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운동하신 코치분들이 오히려 더 잘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시려는 분 대부분은 선택받은 인자강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대 운동 500 넘는 사람한테 배워라 라는 말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특정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기록보다는 기술 위주의 코치를 보는 눈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초 기능해부학, 역학, 그리고 운동 역학 조절, 교정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볼 줄 아는 코치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동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할 거지?